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성지의 부지회장 나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지나치게 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찍어놓고 보니까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도 절대 15분,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건 내가 찍어놓고 봐도 사람들이 절대 보지 않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최대한 20분 안에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오늘 하는 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늦춰졌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교섭 상황이 많이 좀 최근 한 2주 동안 많이 바뀐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우리가 올해 2020년 임업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목표들이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1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아더 퓨처 음악을 틀었는데 올해 우리 2020년 임업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교섭과 투쟁입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마 5년, 10년, 20년 뒤에 오늘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미래가 바로 이 미래였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좀 들게끔 하는 2020년이 될 것 같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살자라는 거고 남고는 네, 현재 상황, 목표, 그리고 이후 계획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쵸? 네. 우리가 올해 2020년 임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놓고 보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와닿는 게 전기차를 이제 우리 공장에서 생산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2공장, 2화 2공장 얘기도 있는 거고 스트레이트 이완도 그런 맥락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감염병 재난기입니다. 사실 근데 코로나가 무서운 건 코로나가 지금 한창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다시 또 유행을 할지 코로나가 설령 내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준하는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창궐을 할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재난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우리에게 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코로나 감염병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모두에게 힘든 시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의 전환 그리고 감염병의 재난 이 두 가지 큰 축에서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전환과 재난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라고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뭔가 바뀐다는 건데 그러면 산업이 바뀔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노사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은 이런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수직 피라미드 구조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교섭도 그랬고 임금, 고용, 생산 역시 다 그랬는데 다 잘 아시잖아요. 직설 공장에서 특히 더 많이 그랬는데 완성차에서 생산 계획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직설은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부품사들까지 다 똑같이 거기에 맞춰야만 했어요. 몸이 아프든 말든 다 그랬고 역시 임금도 수직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정해놓은 그대로 우리는 이제 그거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고 교섭, 고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정됐던 이 수직 피라미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올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몇 가지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대의원 대회 때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대의원들에게 질문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교섭 같은 경우도 교섭도 수직 피라미드 구조에서 꼭대기에 있는 완성차가 교섭을 시작을 해야 그 밑에 있는 회사들도 교섭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완성차가 끝나야 다른 회사들이 이제 교섭을 끝낼 수 있었고 임금도 그랬어요. 근데 올해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5월달에 교섭을 시작했고
모비스 위아 다 5월달에 교섭을 시작을 했는데 완성차는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8월 19일 날 처음으로 본교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그 신문 기사처럼 아마 올해 추석 전에 임금 동결을 선언을 하고 연말에 보전을 받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유력하게 많습니다. 고용 역시 사실 여태까지 그냥 완성차에서 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됐는데 지금 완성차가 오히려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세 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핵심 피라미드 수직 구조에서 가능했던 핵심적인 꼭대기에 이르렀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왔는데 더 이상 그게 가능하냐? 이 자동차 산업이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능했던 자동차 산업이 지속할 수 있냐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수직 피라미드 구조에서 여태까지 교섭은 이런 식으로 양재동을 꼭대기로 해서 모비스 위아 따로 모비스 안에서도 각 회사별로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안 적었지만 각 회사별로 각 사별로 교섭을 해야 했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교섭에 관한 결정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다 양재동 또는 모비스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그랬는데 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자동차 산업 전환기에 맞춰서 그렇다면 우리는 노사 관계와 교섭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모비스 위아 지금 있는 사업장들이고 이 사업장들이 같이 모여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교섭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올해 반드시 해야 되고 올해 그게 핵심 목표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노사관계 전환으로 바꿔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전환기에 맞춰서 함께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차위원회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고 자동차 산업의 전환은 각 사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만히 잘 들어보면 각 사별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천안에서 올해 초에 인판넬 외주화를 한다고 해서 작년이었죠. 인판넬 외주화를 한다고 해서 화성에서 우리가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스트러트를 이관을 해서 천안으로 넘겨줬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2와 2공장 얘기가 한참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있는 MDPS 두 가지 핵심 사양이 위아 창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위아 창원에서는 공장 간에 공장이 5개가 있거든요. 공장 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주는 지금 전기차, 수소차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핵심 공장으로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또 신기하게 여기 있는 일부 부품들을 울산의 새로운 산업단지에 또 이완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각 사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일관된 흐름에서 일관된 흐름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각 사별로만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과 사측이 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과 불안이 높아집니다. 각 그 회사 안에서만 지구복구 싸우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일어나고 사실 모든 공장을 통틀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신차를 탈 때마다 생산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대응을 해서 정말 자동차 산업 전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냐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각 사별로만 대응을 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만 막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관계자 모비스 위아 그 다음에 우리 이화모듈 같은 전문사 우리 노동조합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차위원회 통일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조합과 사측 그리고 화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같이 묶어서 이 일관된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보를 공유해야 신뢰가 쌓이겠죠. 신뢰가 쌓여야 바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게 뭔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별로 따로 공장별로 할 때도 있고 다 같이 모여서 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또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감염병의 재난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얘기고, 이거 콜센터, 우리 3월달에 있었던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고,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한 명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빌딩 폐쇄,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아예 폐쇄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여서 일을 하는 극악한, 극도로 안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는 거고, 우리 엔진라인과 샤시 3라인 조합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협조를 놓고 사진 좀 찍어봤습니다. 보통 우리 조합원들이 코로나 하면 많이 느끼는 게 마스크를 굉장히 답답하다. 마스크를 써야 해서. 그리고 어디를 가지를 못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쿠팡과 콜센터만의 문제냐라는 게 이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컨베어 그리고 직설이라는 우리 회사의 특성 때문이겠죠. 우리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보건당국에서 인정한, 얘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보건당국에서 인정한 사람들에게도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장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된다면 평균 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하자라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이화모듈 직원 또는 화성지회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하다못해 우리 이화모듈 공장 안에는 이화모듈 직원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청소, 경비, 물류, 식당 등등등 우리와 함께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이 돼야 정말 안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범위를 갈수록 확대시키자라는 거고, 그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이 다음에 말씀드릴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이 사회연대기금은 우리 화성지회 이화모듈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모비스 위아 공장에서 조합원당 월 1,000원씩 회사에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예요. 월 1,000원이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합원 600명이면 키껏해야 6만원인가요? 60만원, 60만원입니다. 아, 우리 이준복 사장님 60만원 정도 얼마든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자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감염병이 뭔가 나타났을 때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도사가 함께 뜻을 모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목표입니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체계,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얘기. 갈수록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회복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 등의 재난기까지 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아마 감소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도 줄어들겠죠. 근무하는 시간이 줄면 아마 임금도 하락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보전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 사업장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10시간 일을 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곳에 바로 교대 개선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수록 아마 객관적인 임금 인상의 한계는 분명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뭐 1,000원, 2,000원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임금 체계 그리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어놔야 아마 임금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저번에 3월인가 4월에 했던 게 거기서 조합원 교육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더뭐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200%가 상경학금 중에서 200%가 통상임금화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갈수록 같이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거, 두 번째로 회사별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고 구조도 똑같은 모비스와 위아 사업장 간의 임금 체계를 통일을 하자. 위아가 상대적으로 좀 덜 적게 받는 임금 체계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서도 약간 부당하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임금 체계가 다른 부분들은 같이 맞춰 나가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공동교섭 쟁취, 반드시 올해 공동교섭을 쟁취하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의 전환, 감염병의 재난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획기적인 노사관계 전환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네 가지 정도 공동교섭 쟁취를 중심으로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올해 핵심 목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 공동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집중해서 얘기를 참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모비스 7개 지회에서 노사가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문제의식을 받아서 올해는 10개 지회가 공동위원회를 조금 더 격상된 그 수준의 공동위원회를 할 예정이었고, 실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논의를 맞춰서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공동위원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공동위원회에서 공동교섭을 내년부터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동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노사가 함께 모여서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일단은 불가능을 해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속노조 중앙에서 뭐 길게 말씀드리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금속노조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 않고 올해 2020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내년에 공동교섭을 쟁취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건 3월, 4월, 5월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속노조 중앙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공동위원회가 시작하기 직전인 최근에 들어서 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스톱을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모비스 10개 지회 그리고 금속노조 중앙이 다 같이 모여서 지난주에 3시간 반에 걸쳐서 경론을 벌이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중앙에서 완강하게 이것을 진행하면 안 된다. 공동교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동교섭은 내년부터 뭐 하더라도 올해 공동위원회는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진짜 맘먹고 쌩까버리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욕도 하더라고요. 제가 욕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쌩까고 그냥 쭉 밀어붙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금속노조 중앙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동의하지는 않지만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토론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다. 올해 공동위원회 하지 않겠다. 각 사별로 교섭을 하겠다. 그럼 다시 흩어져서, 대신에 각 사별로 흩어져서 하되 내년부터는 반드시 공동교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을 따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축구 레전드인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굉장히 다툼이 있었지만, 법적 싸움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바르셀로나와 굳이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메시의 마음이 뭔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는 열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던 이 노와 사의 공감대, 그리고 공동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를 중심으로 한 핵심 의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각사별로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노사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건 그동안 우리 모비스 지회들이 정말 힘있게 연대를 했고, 서로가 서로의 일을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힘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공감대. 사측이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천지의 문제 때문에 화성지회에서 파업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지회 역시 마찬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사측에서 우리의 이 공동교섭과 가는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약간 돌아가야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조금 돌아가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서로 연대하는 힘이 있고
이거를 회사에서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는 못하지만 각 사별로 흩어져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만 공동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했던 공감대와 핵심 의제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각 사별로 따로 또 같이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섭과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고요. 위아더 퓨처 가사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제가 많은 의미를 담아서 지금 첨부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집에 가시는 게 위아더 퓨처 꼭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쟁을 합시다. 네.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고 올해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불가피한 게 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그 상황에 맞게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큰 목표가 공동교섭 쟁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통해 반드시 노사관계를 전환시켜내자.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는 만큼 노사관계도 전환시켜내자라는 거고 그거를 각 사별로 교섭을 성실히 하자. 근데 추석까지 각 사별 교섭에서 이것들이 진전이 되지 않으면 추석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진전이 없다면 추석 끝나고 나서 파업을 한다. 투쟁할 때 투쟁해야죠. 대신에 지금까지는 공동위원회 그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각 사별로긴 하지만 성실하게 교섭을 하는 거죠. 9월달까지는. 그쵸? 추석까지 진전이 없으면 그 이후엔 반드시 투쟁을 한다. 각 사별 교섭은 올해까지만 하자. 내년부터는 반드시 교섭의 시작과 끝을 공동으로 시작해서 공동으로 끝내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근이든 파업이든 사실 우리 회사, 우리 같은 직설 사업장의 입장에서 똑같아요. 특근을 안 하면 사실상 파업하는 거랑 100%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근을 거부를 하든 파업을 하든 아니면 특근에 협조를 하든 파업을 유보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할 때는 교섭을 하고 이 상황들을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단지 나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싸울 때는 다 같이 싸우고 교섭을 할 때는 다 같이 교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들을 올해 반드시 쟁취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공동교섭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다 모아져야 이 2020년 이명은 물론이고 앞으로 사측과 싸울 때마다 여기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대의원들이 아마 질문지를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양면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편하게 질문 다 해주시면 다음 주부터 있을 라인별 조회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비 오는 날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